안녕하세요. 코리아 루터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 뭐 날씨가 쏘서죠. 음력으로는 쏘서입니다. 지금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제 곧 시작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점점 온다는 소서입니다. 블러드 코인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나왔죠. 버전이 0.92 마이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존에 가지고 계신 0.91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지금 공시에 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옛날 거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0.8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걸 지우시고 업그레이드를 하셔야지만 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일정 부분 이제 수정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제 업그레이드 계속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블러드 코인에서도 나름대로 개발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크게 뭐 진척돼서 개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개발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 뭐 랜드 지금 보고 계시지만 랜드도 지금 오픈돼서 이제 개발 단계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 진행 중이고 있고요. 지금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알트코인들은 저희도 이제 블러드 코인도 이제 알트코인입니다만 모든 알트코인들은 대장주가 먼저 가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대장주가 가야 되고 이게 연관성이 있어서 경제하고 연관이 또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뭐 쉽사리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중간에 꼈는데 또 일본이 또 건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지금 상황이에요. 이제 경제 얘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코인 쪽으로 보면은 비트코인이 이제 1600선을 600만 원 선을 넘었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뒤로 좀 물렸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갔다가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중소형 코인들도 다시 좀 올라갔다가 뭐 니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올라갔다가 다시 빠져서 500원 선이 좀 무너졌었죠. 이거 당연한 거고요. 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쉽사리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뭐 옛날 일본처럼 프라자 합의가 돼서 그런 상황이 쉽게 이루어질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이 지금 알고 있어요. 프라자 합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연구를 했고 단단히 어느 정도 준비는 돼 있어요. 중국이 그거까지는 안 가려고 지금 길을 쓰는 거죠. 갈지 안 갈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솔직히 어쨌든 이게 장기화되고 있고요. 장기화되면 될수록 제가 말씀드렸죠. 코인 시장엔 호황이라고. 코인 시장이 호황이지만 경제 상황은 어려워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블러드 코인도 지금 거래가 안 된 지 꽤 오래돼서 이제 실질적으로 거래가는 많이 하락한 상태에 있지만 다시 거래된다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전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홍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지금 랜드 쪽에 개발을 더 해야 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 2D가 아닌데 3D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3D로 가야 되고요. 이 전제 조건이 어느 정도 따라주면서 시세가 폭등해야 되죠. 어쨌든 아직 안 끝났다는 거. 여러분들 좀 장기간 보시는 분들 여유 갖고 가시고 단기간 보시는 분들도 지금 너무 헐값에 버리지 마시고 9월까지 좀 보시고 가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판단은 모든 판단을 본인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크게 손해보는 거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료 채굴이고 계속 그냥 컴퓨터만 돌리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 뭐 크게 지장 보는 게 아니니까 현업을 하시면서 하셔도 되고 물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분산해서 사시길 원합니다. 분산해서 사시길 파시는 분들 파시고요. 그거야 뭐 각자 자유롭게 하시고 모든 판단은 누가 하는 거다? 본인이 하시고
그거라 판단이 잘 안 쓰실 때는 본인이 좀 공부를 하세요.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래 시장입니다. 미래 시장은 앞으로는 열리는 시장이고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니브라도 얘기 나오고 있고 내년 가서 니브라가 될 거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 카카오 쪽에서도 지금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암호화폐에 진출하겠다 600억을 투자해서 뭐 이건 당연한 거예요. 수순이에요. 지금 현대에도 나와 있고 코인이 현대에도 나와 있고요. 걸로 갑니다, 여러분들. 싫든 좋든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과거에는 상상도 못하는 세상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핸드폰도 갖고 있죠, 컴퓨터도 갖고 있죠, 차도 갖고 있죠. 여러분들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편하고 좋으니까 자꾸 씁니다.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예요. 편하고 좋기 때문에 앞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걸로 개발되고 있고 그게 실용화 단계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죠. 제가 전 시간에 연관돼서 말씀드리지만 전 시간에도 그랬죠. 실용화 단계에 있는 코인들은 벌써 5배나 올라가 있다. 가치가 만약 1원이면 최하 5원, 6원가 있습니다. 뭐 단기간 폭등한 거 뭐 10원까지 갔다가 내려온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 연관돼 갈 거라는 거죠. 암호화폐가 실용화 단계가 없는 코인들은 앞으로 도태될 거예요.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만 도태될 겁니다. 블러드 코인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실용화 돌고 있고요. 그리고 랜드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코인들이 진짜 큰 문제입니다. 개발도 안 하고 있고 손 놓고 있는 코인들, 랜드나 이런 것도 없는 코인들 진짜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런 코인들에 함부로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 무엇보다 항상 본인이 준비가 돼 있고 본인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명심하시고요. 블러드 코인 좀 지켜보세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나가실 분은 나가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 그거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젊었을 때는 막 조급증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러시면 안 돼요. 본인이 좀 조급심 있고 좀 급한 것 같다면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립니다. 뭘요? 간단한 것부터 바둑이나 아니면 사탕 같은 것도 깨물어 드시지 마시고 좀 녹여서 한번 끝까지 드셔보세요. 맛을 음미하면서요. 그런 게 인생이에요. 제가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좀 내버려 두면 좋은 것은 다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이제 경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경제 이야기를 할게요. 경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제 이야기를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서 한국은행의 안전보고서를 꼭 보시라고. 이 6개월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국은행의 금융안전보고서. 지금 뭐 상당히 어렵다고 계속 나와 있고요. 뭐 이거 설명은 간단히 요약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대충 아실 거예요. 상당히 요약해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3분의 1 기업이 부도위기에 있다고, 사실. 그리고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원치 않게 일본이 또 나를 때려요. 미국이. 아니, 일본이 우리나라를 때려요. 그죠? 우리나라를 때리고 있어요. 이것저것 때리려고 지금 폼을 잡고 때리고 있어요. 하나 지금 현재. 지금 왜 때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국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일본이 보기에는 지금 못 누르면 우리나라가 넘어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사실은. 그리고 정치적인 것도 있죠. 하지만 정치적인 건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베가 지금 떠들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지금 재선이 될 것 같아요. 정당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이, 일본의 지지율이 높아요. 솔직히 정치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이게 경제하고 얘기하고 섞이다 보니까 솔직히 제가 그런 얘기 별로 안 하려고 하지만 이게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지율이 있습니다. 아베가 지금. 근데 왜 두드리냐? 이슈를 만들고 싶어서 명분을 만들어서 자기네가 재선하는데 조금 더 이익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나라를 때려서 자기네들이 확실히 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10년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반도체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소재의 문제가. 여러분들.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조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거 이명박 때부터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왜 안 했냐? 하겠습니까? 이명박 4대강 사업 환영 23조 원 날렸는데, 여러분들. 정신 나간 짓 하고 있는데, 자기 주머니 열심히 채우기 바쁜 사람이었는데. 그 당연한 겁니다.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 어쨌든 그렇지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 그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10년 전에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지금 또 한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많이 의존도가 낮아졌어요. 일본의 의존도가 옛날에는 뭐 26% 뭐 40%까지 갔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진짜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일본한테.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약발이 들죠. 언론들도 이제 맞대응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개인들도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머리가 좋아요. 그게 누가 시켰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좋아요. 불매운동을 하고 이런 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권 행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장기간 갈지 단기간 갈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중간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낀 나라예요.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봐가면서 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힘든 시기예요. 이 돌파구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통일밖에. 통일을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미래를 봐서는 우리는 통일해야 됩니다. 일본이 20년 얘기하고 뭐 있죠. 그게 프라자합이 물론 통해서 이루어진 거지만 지금까지 간 거는 솔직히 젊은 세대에 희망을 안 줬고 젊은 세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로 이루어진 겁니다. 솔직히 이렇게 장기간 한 거는 일본이 스스로 무덤을 판 거죠.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제 최저임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곧 다음 주면 발표가 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외국인들 트럼프처럼 배척을 하면은 우리나라 기본 시급이 13,000원 갑니다, 솔직히. 그거 누가 많이 받아줬느냐? 명박이 그네가 많이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엄청나게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사람이 부족한 현실이에요, 사실은.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을 막 50만 명이나 막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일자리가 없고 내 일자리가 불안하고 그런 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최저임금도 많이 안 올라갔던 이유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나가면 임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그들을 다 배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꼭 필요해요. 사실은 일부는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20만이면 필요해요. 20만 정도는 사실은. 베이비붐 세대가 계속 은퇴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한 20만 명은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나라 실정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건 제가 뭐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공부한 것들을 말씀드린 거고 20만 정도 있어야지 우리나라 경제가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50만이죠. 지금 원활하다고 볼 수 있나요? 원활하다 못해 넘쳐난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 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자리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자리가 부족한. 뭐 외국인 노동자들도 좋은 사람 좋고 나쁜 사람 나쁘죠.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니까요. 그게 뭐 좋다 나쁘다 할 건 아니지만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적정량보다 넘쳐났다는 거예요. 넘쳐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항상 인간이 사는데 적당량이 있어야지. 이게 넘쳐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시급도 많이 못 올리고 있고 기업인도 큰소리 치고 있는 거죠. 누가 만들었냐? 언론과 정치인 그리고 기업인이 만든 거예요. 서민들 삶을 어렵게 하는 거죠. 왜요? 임금을 높게 안 올리려고요.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미국과 계속 말씀드리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길어질 거예요. 중국이 알고 있고 일본에 좀 배우고 있어요. 프라자 합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웠던 상황들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좀 장기간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유가 있는 분들은 현금 보유 하시고요. 좀 더 여유가 있다 그런 분들은 금이나 은을 조금 부유하세요. 그거에 관한 영상은 제가 전에도 계속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조금씩 하시고요. 목걸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로 사시라는 거예요. 금이나 은, 메달이나 바로 사시라고요. 그렇게 사서 모아놓으세요. 얘기도 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한테. 그리고 금고 하나 사셔서, 금고 비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금고 한 5, 6만 원짜리 하나 사서 거기다 보관해 놓으세요. 그리고 기회가 오면 그걸 파시고 이제 갈아타실 기회가 오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 1, 2년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지나면 그때 이제 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직이나 창업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빚지면 안 됩니다. 절대 빚지시면 안 돼요. 뭘 투자하겠다, 뭘 하겠다 이런 때가 아니에요. 이런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그냥 노세요. 은퇴하신 분들은 그냥 집에서 노세요. 뭘 하지 마시고. 일자리가 없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잠깐 노세요. 일자리 없고 그런데 막 창업을 하겠다 막 그러지 마시고.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올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 기다리시면. 뭐 부동산이 올라갈 거다, 강남이 올라갈 거다 하는 언론들이 좀 있습니다만 미친 사람들이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미친 정신 나간 인간들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안전보고서에 나와있어요. 한국은행만큼 똑똑한 사람들 없어요. 거기 모아있는 사람만큼 우리나라에. 믿고 좀 제 얘기를 믿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한국은행 안전보고서 보고 좀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시간 많잖아요. 시간 없으신 분 조금씩 보시면 돼요. 한 번씩 쫙 훑어보세요. 화이팅 하시고요. 절대 빚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빚지시면 안 돼요.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 빚지시면 나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가정도 박살나고 이거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힘듭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